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설명회 때 뵌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뵌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설명회 때 항상 이렇게 저를 이제 상담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제가 수업 중간중간마다 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어제 설명회 때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있죠? 그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물어보러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회 때 한 뭐 5분 내로 간략하게 그냥 특징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이어서 우리 합격 전략 요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 개념 특강이라는 요 자료 있죠? A4용지로 된 거. 요거는 우리가 2, 3교시 때 쓸게요. 자,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죠. 소장이 있습니다. 요 소장은 제가 좀 행정법이 되게 어렵고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로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2, 3교시 때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PPT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합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 큐넷 홈페이지 가시면 합격자 결정 공고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아마 붙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 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이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평균이 조금 모자르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금 2차랑 1차 병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내년에 동차에 붙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예 합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걸 빨리 일어나셔서 극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2차 시험이죠. 이게 최종 합격이죠. 자, 보시면은 모든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 그래서 2차에도 꽈락이 존재해요. 그래서 꽈락이 나오면은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과목 수석을 해도 어쩔 수 없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40점 이상을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붙은 거예요. 붙은 겁니다. 근데 자, 우리 1차는 60점 이상 나오기가 쉽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2차 시험은 사실은 평균 60점 이상을 잘 안 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통계치도 볼 건데 뭐 커트라인 48점, 커트라인 50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나머지 사람들 다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휴대에서 뭐라고 돼 있죠? 바로 최소 합격 인원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줄을 쫙 세웁니다. 그죠? 40점, 모든 과목 40점 넘으신 분들을 평균으로 이제 쭉 세우는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점수 순으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하죠. 그래서 올해는 일단 200명입니다. 올해는 2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는 200명인데 내년엔 모르겠어요. 내년엔 미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200명에서 갑자기 50명 이럴 리는 없어요. 200명에서 갑자기 뭐 100명 이럴 리는 없고 제가 합격했을 때는 170명이었거든요. 그 다음 연도엔 180명, 그 다음 연도엔 200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어도 10% 아니면 뭐 많아도 20%인데 아마 10% 범위 내에서 줄을 거예요. 안 줄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안 줄을 수도 있으니까 뭐 200명 내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어떻게 150등 안에 들어야겠다. 그죠? 150등 안에 들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작년 통계치를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약 2,200명이 이제 대상이었는데 응시는 또 몇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올해는 1차 합격, 그러니까 1차 그 대상 인원이 된 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발표나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긴 해요. 그래도 1차 붙고도 2차 시험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시도 또 응시도 여기서 또 빠지고 결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은 응시율은 80%고 합격은 이제 202명인데 합격률은 약 11%, 그죠? 약 11%. 그래서 10% 안에만 들면 된다.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합격선은 60점이 아니라 50.5,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이론, 법규 요 세 과목이 있죠. 2차 시험은. 근데 실무를 보면은 우리 약 응시자 수가 1,800명 정도 돼요. 일단 1교시는 들어와. 자, 1교시 보고 저도 이제 시험을 좀 봤거든요. 2차 시험을. 딱 1교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제가 도시락 이렇게 꺼내면은 한 두세 명이 가요. 시험장 안에서 두세 명이 가방 싸고 가.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혹시 올해 1차만 공부해가지고 내가 2차 3개월만 공부해서 어차피 난 떨어질 건데 그냥 실무만 보고 가지. 아니면 시험장 안 들어가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시험장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기회가 있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서 애국가라도 쓰고 오셔야 돼요. 애국가 다 쓰고 시간 100분인데 애국가 10분 만에 다 쓰는데요. 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그냥 보세요. 옆에 사람 그냥 앉아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계산기를 한 손으로 두드리는구나. 아니, 저 사람은 답안지를 2권 쓰는구나. 이런 거라도 보셔서 다음 연도에 그걸 반영해서 나의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론. 이론 그래서 빠졌죠. 1,600명. 그 다음에 법규 조금 빠졌어요. 몇십 명. 그래서 여기까지 딱 마치고 3교시 종이 치고 펜을 내려놓고 그때 뭐 책을 버리든 아니면 이제 다신 시험장에 안 오겠든 뭐 이렇게 결심을 가지고 딱 3교시까지 쭉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꽈락자를 볼게요. 자, 실무가 우리 작년에는 최고 점수가 73.5였어요. 꽤 높습니다. 이거 높은 점수예요. 높은 점수. 그 다음에 꽈락자는 897명. 그럼 나머지 안에서 또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실무가 조금 예외적으로 꽈락률이 조금 낮았어요. 낮았어요. 자, 대신 그럼 이론은 보시면요. 이론은 꽈락자가 1200명이죠. 여기서 이론 꽈락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꽈락률이 72%. 예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법규를 한번 볼게요. 법규는 최고 점수 71점. 그 다음에 꽈락자는 846명. 꽈락률은 51% 약, 그죠? 요게 조금 안정적이에요. 법규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까지만 보고선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재작년을 한번 볼게요. 32회. 자, 32회도 마찬가지로 일단 대상자는 1900명. 그 다음에 응시는 1,500명 했죠. 항상 결시가 있습니다. 빠지고 그럼 실질 경률 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응시율 80%, 그 다음에 합격 203명, 그 다음에 합격률은 13%, 조금 높았네요. 합격 커트라인은 47점이었습니다. 47점. 자, 실무 볼게요. 자, 실무 보시면은 자, 꽈락자가 약 1,100명. 꽈락률이 몇 프로죠? 75%. 요게 재작년 그 전년도까지 70%, 75%, 많게는 80%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 꽈락만 면하면 붙는다. 또 수험계 이런 말이 있죠. 아, 실무 잘하는 사람은 다 나가고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감각적으로 나는 숫자가 너무 어려워. 막 계산기만 보면 손을 떨어. 뭐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도 인내. 그 다음에 존버를 합니다. 참아요. 그러면은 주기가 한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와요. 어떤 주기가 오냐? 합격 주기가 옵니다. 요렇게 실무가 한 번씩 쉬운 애가 나요. 그게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랑 내년은 몰라요. 올해랑 내년은 모릅니다.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딱 한 번씩 구제의 길이, 손길이 딱 옵니다. 그래서 한 실무 꽈락률 40%. 대신 어디서 큰일이 나죠? 어디서 큰일이 나냐면은 이론에서 큰일이 나요. 선생님, 그럼 법규는요? 법규는 항상 꽈락률이 48%에서 59% 내예요. 그러니까 엄청 안정적입니다. 엄청 안정적이에요, 법규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 우리 안정적인 고득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법규는 자, 보시면은 평균을 올려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무랑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엄청 변동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내가 실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필이면은 실무로 난이도 조절을 안 하고 이론으로 조절을 해봤어. 그러면은 실무의 완전 최상위권과 상위권, 중위권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규에서는 안정적이거든요. 꽈락률이 한 50에서 58% 요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막 갑자기 법규 80% 꽈락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을 쭉 올려주는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렇게 돼 있죠. 좀 특이하죠. 감정평가면 감정평가고 보상법규면 보상법규인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넷의 홈페이지 가시면은 딱 법이 3개만 떠요.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선생님 이거 답안지에 다 적어야 되나요? 답안지에 풀네임을 다 적어야 되나요? 적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게 법제처 약칭은요. 이거를 감정평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 감정평가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감정평가법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저 다른 데서 봤는데 이거 그냥 감평법이라고 하던데요. 감정평가사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법제처 약칭어를 적지 않을 경우에 답안지 어떻게 적으시냐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하시고 답안지에 이하 감평법이라 한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부터 감평법 1조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요. 요거는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약칭어로 말할 거예요. 법제처 약칭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토지보상법 말고 토부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 글자 쓰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쓰시고 이하 토부법이라 한다 하고 쭉 토부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답안지에서. 그래서 답안지 첫 줄에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것도 계속 답안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적으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부공법이라고 적고 싶어요. 세 글자만 적고 싶어요. 이것도 어떻게? 이하 부공법이라 한다 하고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Q&A 과목 봤더니 뭐야 이거 세 과목밖에 없어. 자, 게다가 우리 1차 합격하신 분들 뭐 했죠? 감감법 했죠? 감감법에서 어떻게 했죠? 이 감정평가법이랑 부동산공시법 배웠는데 완전 껌이네. 법규 그냥 대충 하면 되겠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 법은 3개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토지보상법에 준용규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도시정비법이 한번 출제됐어요. 도시정비법 딱 한 번 출제됐냐? 그건 아닙니다. 3번 이상 출제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은 3개지만 뭐 위임규정이라든지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판례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왜 행정법 왜 배우나요? 행정법 왜 배워요? 행정법. 자, 모든 강사의 커리의 시작은 뭐죠? 행정법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들어오셨죠? 왜 행정법이죠? 자, 감정평가법 이거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에요. 우리 부동산공시법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에요. 자, 행정법은 사실 우리 실생활 그다음에 뭐 이런 행정에 관한 법률도 있죠? 막 산재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있어서 자, 우리 법학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장난치는 게 있는데 행정법 교수님이 딱 이제 행정법 딱 1교시 아니면 이제 딱 첫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은 자, 오늘 수업이지 이제 법학은 이제 대법전을 갖고 다니거든요. 대법전에 자, 이제 행정법 펴봐 이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신입생들이 막 행정법 막 튀죠. 행정법 어딨어? 자, 민법 펴봐 하면요. 민법 나오죠. 우리 1차 때 민법 있죠. 형법 펴봐 하면은 법전에 형법 필 수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못 폈어요. 근데 2년 전에 사실은 행정기본법이라는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에 별표 하나에 쳐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 강의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무수한 행정법인데 기존에는 행정에 관한 법전, 즉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었었는데 일반에 대한 내용, 기본법이라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 행정심판법이 있는데요. 소송과 심판을 묶어서 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법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해요. 행정쟁송법. 그래서 요거는 구제에 관한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법,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대집행, 그 다음에 국가배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자, 이런 것들이 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총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총칙, 민법 총칙 배우셨죠. 그래서 총칙, 일반적인 내용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개별법의 특수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 거의 밤 12시까지 계속 카톡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추려왔어요. 선생님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변법 먼저 듣고 행정법 강의 수강해도 되나요? 답은 X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행정법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개별법을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전업수험생과 직장병행 요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자,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누가 유리해요? 전업수험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하게 직장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학교 병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여의치 않으셔서 알바를 병행하신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직장 병행 또 그 다음에 이제 육아. 근데 육아 휴직을 뭐 쓰셔가지고 약간 요 육아휴직 분이 요 세모인 것 같아요. 세모 요 중간 사이인 것 같아요. 자, 수험생분들이 훨씬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전업생분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셔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 올해 시험 떨어지면은 인생 끝난다.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아, 나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업수험생분들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나태해지시면 안 돼요. 나태해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직장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아니면 알바, 육아 이런 거를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은 독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2년 전에 이제 직장 병행하면서 1차를 붙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차 붙고 그 다음에는 그때 퇴사를 했나 휴직을 하셨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몇 개월간은 이제 완전 전업을 하셨는데 그래도 1차 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직장 병행하시면서 여자분이었는데 머리가 원래 길었대요. 머리가 길었는데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 머리가 길면 뭐 어떡하죠? 머리 말릴 때? 그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10분? 한 뭐 15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단발로 잘랐다.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그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은 뭐 꼭 단발로 자르라 이런 말은 아니고 단발로 잘라 이런 말 아니고 그렇게 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집안일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빨래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하신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뭐 강의를 한번 들었던 거를 다시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제 ASMR 있거든요. 그거를 틀어놓든지 그 ASMR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추천해드렸더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짜투리를 하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분들 있어요. 재택근무. 일단은 일 열심히 하시고 이분들은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 이 재택근무 외 시간 있죠? 그런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하시면은 거의 전업이랑 좀 유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업수험생의 마인드가짐은 요번 아니면 아닌다 이런 느낌으로 대신 나태해지지 말자. 자, 우리 직장병행이나 학교 알바, 육아, 뭐 재택근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전업수험생보다는 시간이 좀 적어요. 대신 이런 분들은 최고의 효율 아니면 짜투리 시간 활용 그 다음에 마음을 독하게 먹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격하기 위한 순공 시간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몇 시간일까요? 답 뭐예요? 답 정답을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숫자로 말하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4까지 있을까? 그건 없겠죠. 그죠? 하루 24시간이니까. 합격하기 위한 순공 시간은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 그런데 제가 합격생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불합격생들한테도 이제 불합격하셔서 저한테 오시면은 불합격 왜 했는지 이런 상담도 많이 여쭤보거든요. 자, 그럴 때 제가 평균적으로 제가 얻어낸 수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얻어낸 수치가 순공 시간이에요. 순공 시간 8시간이에요. 하루 평균 8시간. 물론 6, 7시간 하시고 붙은 분들도 계세요. 6, 7시간 하시고 붙으신 분도 있고 또는 10시간, 12시간까지 봤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합격자들 평균을 봤을 땐 하루 평균 8시간. 자, 그래서 전업이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늦게만 안 일어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뭐 독서실도 걸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뭐 실무 한 100점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점심 먹고 낮잠도 살짝 자고 그 다음에 또 두세 시간 다시 이론 법규 공부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또 두세 시간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밤에는 운동하셔도 됩니다. 밤에는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한두 시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보통 8시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업수험생분들은 최소 8시간 요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직장 병행이나 어떤 다른 일과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최소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확보하시고 대신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조금 고통스러워요. 주말에 토요일 주말 있죠? 그거를 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뭐 10시간에서 12시간, 일요일 날 10시간에서 12시간. 조금 잔인하긴 하죠, 주말에. 그렇지만 우리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독해야 합니다. 합격하려면. 자, 그래서 우리 전업이신 분들은 평일에 8시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처음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러면서 처음에 지금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서 저는 하루에 12시간 공부할 거예요. 16시간 공부해요. 이래요. 그래, 예, 네,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부터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다가 이제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 한 1년이 지나서 다시 와. 그래서 그때 슬럼프에 빠졌어요. 갑자기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갑자기 10시간, 12시간, 뭐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잡지 마시고 평일 8시간 하시고 대신 주말 있죠? 자, 토요일은 나중에 GS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만 그냥 참여하시면 되고 뭐 일요일 있죠? 일요일 하루는 푹 쉬셔도 됩니다. 일요일 하루는 푹 쉬셔도 돼요. 대신 막판에 시험 두세 달 남았을 때 있죠. 그때 좀 내가 약한 과목이 많다 하시면은 일요일 반나절 정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복귀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되고 일주일 하루 정도는 푹 쉬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문 또 많은 것 중에 실리법 비율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법규 강사긴 한데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어떤 걸 비율로 제일 많이 가져갈까요? 내가 하루에 8시간 공부한다, 10시간 공부한다 했을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가져갈까요? 그래서 당연히 실무죠. 작년에 뭐 점수도 퍼졌고 뭐 꽈락도 뭐 별로 없었는데 실무 많이 해야 되나요? 올해는 그럴 방법 없습니다. 그죠? 올해는 또 모르고 내년은 또 몰라요. 그래서 일단 실무는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서 실무를 제일 1순위로 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러면은 작년에 이론 꽈락이 많았으니까 이론을 또 많이 해야겠네요. 이론 많이 하시면 좋죠. 이론 많이 하시면 좋은데 법규가요. 제가 고득점이 가능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신 뭘 해야 되냐면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좀 들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법규 같은 경우에 양이 좀 있습니다.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규의 두 번째로 이제 순위를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론은 세 번째예요? 이론은 세 번째? 아, 나 이론 너무 재밌는데. 이론이 세 번째라기보다는 실무랑 법규를 하면서 또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론이. 그래서 실무 하시면서 실무 공부 막 달달달 뭐 기업같이 뭐 상반시 하면서 이론의 어떤 강론, 평가 강론 이런 부분이 채워질 수도 있고요. 법규를 뭐 부동산 공시법 이런 파트를 하시면서 또 이론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 법규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동차인지 유해인지 그 다음에 시기별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여기 생동차, 2년차 유해, 3년차 동차, 다년차 합격생은 매년 여기서 각각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다고 하시면은 열심히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4월이죠. 그래서 4, 5, 6 1차 시험 끝난 4, 5, 6을 묻고요. 자, 2차 시험 7월에 있죠. 7, 8, 9 이렇게 묻고요. 자, 10월에 합격자 발표가 있죠.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끝나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1, 2, 3. 자, 3월에 시험이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4월로 바뀌다가 다시 한번 또 4월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3월일지 4월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3, 4로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4, 5, 6. 마찬가지로 3월에 시험 보면 보통 2차 시험은 6월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6월일지 7월일지 모르니까 4, 5, 6, 7 이렇게 제가 한번 판을 짜볼게요. 자, 우리 생동차. 자, 생존차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생동차 합격생 또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10명이 저한테 와요. 10명이 선생님 저 생동차 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생동차예요. 그 중에 한두 명. 나머지 그럼 8명 어떻게 돼요? 나락가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생동차 때 열심히 했다 하면은 2년차 유예로 합격해서 나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일단 생동차를 염두에 놓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2년차 유예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생동차. 자, 지금 막 진입을 했다. 지금 막 진입을 했어요. 막 진입을 했어. 그래서 딱 하고 왔더니 뭐야 1차 시험 끝났고 막 학원들은 막 2차 설명회를 하고 있어.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차를 해야 돼? 2차를 먼저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거는 또 어떤 전공을 하셨냐, 내가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내가 뭐 경제학부다, 회계학부다, 나는 뭐 부동산학과다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를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런데 저는 노베이스예요. 저 미대 나왔어요. 저는 아예 감정평가와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신 분들은 4, 5, 6월 요 사이에 회계나 경제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회계나 경제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자, 생동차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밑에 분들보다 시간이 훨씬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8시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동차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회경을 먼저 시작하시고요. 2차는요. 실무랑 법규는 반드시 4, 5, 6에 시작을 하세요. 실무 법규는 일반적인 컬이 있죠.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해서 쭉 시작을 하세요. 자, 그래서 회경을 끝나고 4, 5, 6 갔다. 그러면은 그때 나중에 이론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론을 추가하셔도 돼요. 그래서 먼저 실무 법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시험이 있죠. 그러면은 기본 이론 과정이 학원에서 다 끝나고요.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갑니다. 2차요. 그래서 2차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되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GS는 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GS 연기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1차 합격이 목표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나는 생동차가 목표다. 그 다음 연도에 있는 2차 시험까지 붙을 거다 하면은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회경이 끝났죠. 그러면 민법, 감감법, 부원론 중에 암기 과목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7, 8, 9 중에 민간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면요. 보통 강사들이 기출문제라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보셔야 돼요. 이 기출은 2차 기출만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보통 여기는 GS 1기죠.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사이에는 민간부까지 기본 이론을 끝났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풀이, 1차 문제풀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회경 민간부를 기본 이론을 한 번씩 돌리고 문제풀이 정도 끝내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저 그럼 이제 1차 다 됐으니까 2차만 올인할게요. 이게 아니라 자, 1월에 기출문제나 작년도 기출문제나 아니면 학원의 모의고사들 있죠.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평균 65점 이상 꽈락이 없다 하시면은 2차에 올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 꽈락이 나왔어요. 어디 꽈락? 회계 경제 꽈락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제가 감감법이 조금 암기가 부족해가지고 평균이 좀 모자라요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약한 과목을 찾아내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돼요. 근데 뭐 회계 저 한두 문제 모자라요. 저 평균 뭐 한 58점 나왔어요. 모의고사. 처음에는 좀 어렵게 나요. 강사들이. 그래서 1회차 모의고사 좀 어렵게 나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1차랑 2차랑 5대5로 가시면 돼요. 선생님 저 완전 꽈락이에요. 완전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1차 합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에 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모의고사가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2차랑 병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스터디 정도, 하나 정도만 쭉 따라오시면서 2차의 감을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하고 돌아오셨죠?
2차 합격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2차 합격 돌아왔더니 왠지 사람들은 엄청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답안지 한 장 못 쓰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자괴감이 옵니다. 근데 그런 걸 빨리 털어버리고 난 벼락치기 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4, 5, 6에는 우리 보통 일반 학원들이 우리 3기나 4기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이제 파이널이죠. 그래서 4기 스터디랑 파이널 단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바로 문제 풀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마 오픈북 하실 거예요. 그래서 4월에서 5월 한두 달은 감을 끌어올리는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실무 법규 이론, 요 단거나 교재들 있죠? 기본서나 아니면 내 뭐 서브 보는 것들 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돌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대신 스터디 오시면서 실무는 문제를 오픈북 못하죠. 그러니까 실무는 문제를 푸시되 이론 복귀는 어떻게? 오픈북을 하시면서 감을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5, 6월에 쭉 암기를 하면서 시험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물론 이제 수석하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초고득점 하실 수 있죠. 근데 약간 내려놔야 돼요. 합격생들이 다 완벽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200명 뽑는다 하면은 한 150등 하겠다. 모르는 거는 담백하게 그냥 쓰고 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서 합격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자 이제 우리 2년차 유예 볼게요. 2년차 유예. 자 우리 2년차 유예분들. 자 이제 1차를 합격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때 1차를 하시면서 기본 이론을 들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아예 노베이스가 있어요. 자 우리 노베이스 분들 긴장 꽉 하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즘 트렌드가 이런 분들이 너무 와요. 이런 분들이 이미 한 바퀴 돌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야 나랑 똑같은 2년차 유예인데 쟤는 벌써 답안지를 쓰고 있어. 뭐야 나랑 똑같은 2년차 유예 같이 시작한 애 같은데 뭔가 나보다 더 잘해 보여. 근데 이런 걸 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올해 합격하면 그만이니까. 그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2년차 유예 노베이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노베이스 기준들은 자 요때 어떻게 하죠? 기본 이론이 시작됩니다. 자 2년차 유예는 아까 우리 생동차들은 제가 이론을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2년차 유예들은 시리법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시리법 다 같이 쭉 그 커리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은 난 기본 이론 듣고 끝 이게 아니라 기본 이론 듣고 분명히 강사들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꼭 복습해 주세요. 암기해 주세요. 아니면 정리해 보세요. 아니면 문제를 풀어 보세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착실히 해나가야 돼요. 착실히 꾸준히 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 과정을 쭉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 7월에 뭐라도 답안지 쓰고 싶은데 선생님 뭐라도 쓰고 싶은데 기본 이론 들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때 기본 이론 배운 거를 여기서 최대한 써보세요. 최대한 써보세요. 저 최대한 써보는데 한 줄밖에 못 쓰겠는데요?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 실무 기본 이론 열심히 들었는데 아니 시험장 갔더니 평가개요 처리방침 한 줄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고 나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받을게요. 정말 한 줄 문일, 처리방침 또는 평가교, 기준 시점, 뭐 끝 이렇게 적고 오셨습니다. 몇 점? 1점 받고 왔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실무 1점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이제 평가 기준 알았죠? 실무에 처리방침 쓰면은 1점 받는다. 이걸 알게 됐지만 자 어떤 마인드냐면은 일단 시험장 분위기 가셔서 내년에 내가 뭐를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기는 어떤 사람 두 개 갖고 오는구나. 어떤 사람은 볼펜을 책상에 붙여놓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차 때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떨어졌냐면은 만년필을 그러니까 그 3년차인가 4년차 때 가져왔는데 만년필이 또로로 떨어졌어. 근데 만년필 그 촉 아세요? 촉이 콕 하고 찍혔습니다. 안 나오는 거야 펜이. 그래서 그때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년도부터 어떻게 했냐? 여분 펜을 준비해서 이렇게 붙여놨어 앞에. 그래서 여차하면 안 나온다 하면은 뭐죠? 테이프를 딱 뜯고 내가 이 펜을 쓰겠다. 어떤 분은 남자분은 한 달 내내 반팔에 주머니 달린 옷만 입으시는 거예요. 반팔을. 그래서 제가 왜 이 반팔 그거 입으세요? 제가 한 달 내내 똑같은 옷만 입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험 때 이 옷을 입을 거래. 시험장 가서 이 옷을 입을 건데 근데 꼭 여기에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펜을 넣어놓으려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스갯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은 내년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착실히 듣고 대신 시험장에서 시리법까지 완주만 하고 오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어떤 논점 몇 가지 한 30가지 그냥 한번 암기하고 와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한번 나는 그냥 한 30개 제가 찍어준 거 한번 외워보겠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를 그냥 달달달 외웠거든요. 일단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냥 막 암기를 해요. 그래서 법규를 아무것도 노베이스였는데 3개월 동안 하셔서 법규를 55점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유의미한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무 기본 이론 착실하게 따라오셨다가 이제 7, 8, 9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2차 시험이 끝나고 여름도 덥고 이제 학원 가기도 싫어서 또 몇 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년 후에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꾸준히 가셔야 되고, 자, 이 7, 8, 9 때 뭐였죠? 아까 문제풀이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7, 8, 9 때 제가 암기하라는 말 안 할 거예요. 위에 분들한테 암기하세요. 막 이런 말 할 거예요. 암기한다고 하면은 말리지 않지만 지금 당장 저 암기할 거예요. 이런 말 안 해요. 이때는 답안지랑 친숙해지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암기하고 바른다. 그거는 자기가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너무 잘 써진다 이러시면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일반 수험생분들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평소에 객관식 시험 위주로 좀 치시다가 갑자기 이제 주관식 서술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답안지랑 친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뭐 과제 같은 걸 좀 내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착실하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 11, 12. 자, 요때부터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기출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제가 기출물일 때 요 논점은 꼭 암기해 주세요. 요 논점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꼭 뭐 별 3개 아니면 A급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2년차 유예분들은 요때 내가 암기가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 6개월 과정 동안은 기본 개념을 배우고 답안지랑 친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 법규는 조금 그냥 암기 안 하고 약간 요런 내용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데 어디에? 실무에 좀 많이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개월 과정 동안은 유예 기준으로는 실무를 60% 쏟으셔도 돼요. 실무를 뭐 내가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실무 6시간 공부해버려도 돼요. 왜? 실무가 초반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너무 쉽던데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를 한 60% 하시고 법규를 한 20%, 이론을 조금 지워보니까 다시 쓸게요. 법규를 20%, 그 다음에 이론을 한 10% 정도 한 해가 가기 전에, 그죠? 이렇게 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실무 좀 재밌고 너무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분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은 실무 비율을 조금씩 떨어뜨려도 돼요. 그래서 60% 갔다가 50%,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 11, 12는 40%로 떨어뜨려서도 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실무가 비중이 계속 많죠. 그래서 실무 40%일 때는 법규 3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론 30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나는 다 완주를 했다. 그러면 합격의 절반 온 거예요. 합격 절반 왔다. 제가 여기서부터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암기가 안 됐어요. 이래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마지막 암기할 수 있는 구간이 1, 2, 3입니다. 유예들은 내가 여기서 암기를 한번 시도를 해봐요. 뭐 여러 번 100번도 읽어보고 한 5번씩 써보기도 하고 말로도 막 중얼중얼 거려보기도 하고 뭐 ASMR도 들어보고 노래도 불러봤다가 안 외워진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다시 여기서 다시 1회독 처음부터 행정법부터 요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자, 요때 저는 이제 종합문풀이라는 과정을 하죠. 자, 여기서는 어차피 배웠던 논점들인데 A, B급인데 그걸 어떻게 배우냐면은
타 국가 시험에서 기출된 논점들로 제가 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속력 아니 지금 이건 못 알아두셔도 돼요. 뭐 아니면 뭐 처분 이런 것들이 여기서 기본 개념으로 배웠다 아니면 우리 기출 문제로 배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때 다시 A, B급을 외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1, 2, 3 했죠. 자, 그럼 4월에 갑자기 1차 합격생들이 막 들어옵니다. 불안해. 아씨, 나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1차 많이 합격을 했지? 아니면은 요번에 될까 말까. 자, 그래서 항상 1차 시험 한 달 전에 저한테 유예생분들이 저 1차 다시 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1, 2, 3 암기 하라고 하셨는데 암기 1도 안 됐어요. 이러시면서 저 그냥 내후년을 준비할게요. 이러시면서 저 1차 다시 치면은 또 붙을 것 같거든요. 왜? 한번 붙어봤으니까. 근데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끝까지 달려보고 혹시 안 되면 요때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1차를 해버리면은 정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법규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이렇게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1차 시험을 다시 칠 필요 없어요. 우리 유예생분들 그러니까 치지 마시고 쭉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일단 최대한 암기해보고 안 된다 하면은 요 마지막 4, 5, 6개월 있죠? 4, 5, 6개월 이때 찍어서 외우셔야 돼요. 찍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A A, B급에서도 또 마지막에 과정에서 제가 요거는 꼭 반드시 외우세요.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찍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암기를 하시면은 사실은 우리 몇 문제 나오시는지 아세요? 혹시 100점이긴 한데 몇 문제 나오시는지 아세요? 4문제 나와요. 4문제. 물론 1번이 40점, 그 다음에 30점, 20점, 10점 이렇게 좀 배점은 다르긴 한데 4문제 나와요. 그래서 찍어서 내가 한 50%, 60% 커버했다. 나머지는 한 20%는 불이타였다. 그럼 어차피 상위권이랑 어차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발라서 왔다. 그 다음에 내가 실무나 이런 한 과목에서 터졌다. 포텐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렇게도 한 번씩 붙어요. 그 다음에 제 GS 스터디나 단과에서 물론 이제 최고 뭐 답안 내시거나 뭐 1등, 2등 이런 분들도 붙긴 하는데 저는 꼴찌까지 포기 안 해요. 매년 꼴찌도 합격생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예분들은 갑자기 1차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성실하게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년차 동차, 3년차 동차 이런 분들도 계시죠. 3년차 동차분들은 사실은 4, 5, 6이 아니라 발표 난 직후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10, 11, 12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3년차 동차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2년차 유예 때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실무과락이 났다, 이론과락이 났다. 그럼 약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답안지 상담이라든지 수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아깝게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뭐 0.5점 컷. 저도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0.5점 컷 아니면 1점 컷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깝긴 한데 나는 0.5점 뭐 1점이었으니까 난 당연히 그 다음 연도에 붙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0.5점을 떨어졌다, 1점 떨어졌다 이러신 분들은 더 긴장을 하셔서 나는 수석을 할 거야 이런 느낌 하셔요. 수석을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약한 과목 꽈락을 찾으시고 또는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 그럼 이런 분들은 고득점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3년차 종차가 만약 평균 때문에 좀 떨어졌다 하시면은 이 법규를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무이론은 명과라고 법규에서 차라리 60점을 맞아 버려가지고 그냥 평균을 쭉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10, 11, 12에는 꽈락 과목 있다면 꽈락 과목에 투자, 아니다 나는 평균이 모자라다 하면은 법규에 투자하는 시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년차 동차들은 자기의 약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 한번 1차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10, 11, 12에는 뭐 회계한 과목, 경제한 과목 하시고 그 다음에 1, 2월부터 1차 공부의 비중을 높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3년차 동차들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뭐 2기 스터디 마지막 주차 아니면은 뭐 시험이 4월이다 그러면 한 달 이때 제가 오지 말라고 해요. 그냥 1차만 해. 1차만 해도 되니까 일단 1차 붙고 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3년차 동차들은
약간 1차를 벼락치기처럼 해야 돼요. 왜? 이게 되는 이유가 한 번 붙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4, 5, 6 지금 시기죠. 3년차 동차들은 이 4, 5, 6이 제일 중요한데 자, 3년차 동차는 서브를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교재도 컴팩트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실이법 각각 단거나 교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달달달 정리하고 그 다음에 GS 3기, 4기 있죠? 요 문제 위주로 달달달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단과 있습니다. 이 파이널 단과에서 실전 모의가 연습해서 출제 예상되는 논점을 좀 정확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년차 동차분들 좀 제가 더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제 단연차. 자, 이제 수험계 처음 들어오시면 단연차가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연차는 4년차 유예. 옛날에 4년차 유예 단연차로 껴주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5년 차부터 단연차로 많이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년 차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올 때 저는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요, 선생님 말고. 그래서 몇 년 하셨는데요? 이제 3년차 동차입니다. 3년차 동차는 단연차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3년 차까지 해서 붙었다 하면 저희 시험 빨리 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제가 이제 수험생이었을 때, 자, 학원을 가면은 저도 이제 똑같은 수험생일 때가 있었거든요. 학원을 딱 가요. 그러면 학원 가면 이제 상담을 해주신 분이 5년을 준비해서 저한테 이랬어요. 제가 수험가에 처음에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 버스 타고 딱 왔는데 서울대 입구에서 딱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자 보통 이 감정평가사 시험은 5년 걸리니까 5년 생각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2년 만에 붙고 싶은데요 이랬는데 보통 뭐 그럴 수도 있는데 5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려운 시험이구나. 그래서 난 2년 만에 끝내야지 하는데 2년 만에 못 끝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시행착오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 좀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끌어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단연차가 5년 차 이상, 그 다음에 5년 차에 붙었으면 평균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수험생일 때 교재가 없었어요. 2차 교재가 없었어요. 실무, 이론, 법규 있죠. 그럼 실무 교재가 없어. 말이 안 되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 용지 같은 거 있죠. 그냥 강사들이 그렇게 스터디 문제 낸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자, 이론. 자, 요즘에는 이론 교재들도 잘 돼 있죠.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정근 교수님, 부활론 있죠. 경은수 교수님, 감정평가론 있죠. 그냥 그걸 공부했어요. 교수죠. 선생님, 그럼 법규는요? 법규 지금 뭐 이런 교재들 있죠?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서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 강의, 뭐 홍정성 교수님의 행정법 특강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수험가에 특화된 교재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 다음에 강의도 제대로 좀 개설이 안 된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모든 강사님들이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뭐 교재도 나왔고 서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것저것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합해져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비율들이 좀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그런데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단연차분 계시면은 나는 절대 뭐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합격대가 좀 늦을 뿐이다. 제가 단연차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합니다. 5년 공부했어? 그럼 제가 이런 말입니다. 5년 더 살아 이래요. 5년 더 살아서 감정평가 5년 더 해. 만수무강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뭐 1년 차에 못했다, 2년 차 못했다, 3년 차 합격 못했다고 해도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좀 보완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공부를 하기보다도 이런 멘탈적인 거 아니면 내가 시험에 약하다. 시험장만 가면 난 원래 스터디는 1등 했는데 시험장만 가면 이렇게 손을 떤다.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좀 그런 극복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만 특정 과목만 약하다 하시면은 그런 거를 단연차 분들은 기본 과정부터 다시 듣는 것도 추천을 해요. 다시. 그래서 리프레시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연차 분들은 답안지 갖고 오시면은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서브 꼭 만들어야 하나요? 요 질문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저 서브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실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아까 생동차 그 다음에 유예 있죠. 2년차 유예 그 다음에 3년차 동차까지는 서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누가 만들어도 되냐? 우리 단연차 분들 있죠. 내가 정말 약한 과목 하나가 있다. 그 과목만 4년 내리
꽈락을 맞았다. 4년 내내 꽈락 맞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서브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만들어도 되지만 내가 만들고 싶다면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다운차 분들한테만. 그래서 우리 생동차 유예 3년차 분들은 서브 만들지 마시고, 만드셔도 되긴 하지만 만드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책을 만들고 있더라고. 책 만드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제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교수님들의 기본서 엄청 두꺼운 걸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다 보면은 물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행정법 기본서 요걸로 만들어놨어요. 요거.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교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개별법도 뭐 이제 각종 이제 수험 저서들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쓴 책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실무적인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제위원급의 논문들도 있고요.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 다 찾아서 옛날에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그 판례도 자기가 다 찾아서 보고 논문도 다 자기가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수험적으로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요 개별법 기본서예요. 그래서 따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 근데 기본서 보니까 두껍던데요. 답안지 분량으로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있죠. 요거 핵심 정리입니다. 저는 열심히 봤죠. 너덜너덜 해줬는데 어쨌든 이 핵심 정리 교재 하나로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행정법이나 이 개별법 기본서 있죠. 요거는 기본 이론 과정 때 좀 개념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용도로 쓰시고 결국 막판에는 이 핵심 정리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문제풀이 과정 가실 때는 핵심 정리 위주로 단거나 하시고 우리 기본서는 참고서처럼 약간 그런 백과사전처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이론 이해 완료 후에 답안지 분량 단문으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 중심의 핵심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제 네이버 카페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로 들어오셔서 법규 공부 자료 및 정어표 자료실 가시면은 2차 자료실이 있어요. 2차 자료실. 여기 클릭을 딱 하시면은 자, 이런 목차집이나 서브 이런 약간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목차집 키워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셔서 서브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 이런 목차집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정리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안 보고 싶어요. 그럼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나는 꼭 뭘 써야지 된다. 그 다음에 나는 꼭 서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또는 내가 핵심 정리로 달달달 외웠어. 그리고 그 안에 키워드를 내가 외웠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그런 테스트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 게시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본 개념 무료 특강에서 이제 일단 합격 전략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우리 2, 3교시 때는 용어 해설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